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자, 커서가 여기서부터 나오지요? 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네. 이거 교재에서는 2014년 학년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올해 학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고, 2023년이라고 써볼게요. 2023 학년도. 네,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엔터. 네, 엔터 두 번을 쳐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네모난 상자가 보이실 거고요. 이 네모난 상자는 글자가 들어있죠. 그죠, 여러분? 네, 여기 그린 아트 하게웨이라는 네모난 상자에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안 해보셨는데 글상자라는 거예요. 예, 글상자인데요. 상자는 상자인데 안에가 글자가 들어간 상자라는 거죠. 자,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글자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글상자라는 기능이 있어요. 가지고 글상자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방법, 실제 글상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상자는요, 네, 여기 도형이라는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도형을 클릭을 해보세요. 자, 도형을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도형을 찾아서 클릭을 해 놓으시면요. 네. 자, 이렇게 기억이 붙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런데 이 하나는 기억 옆에 줄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기억이 붙어 있는데 줄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가로 방향, 하나는 이렇게 세로 방향. 그래서 이 줄의 무늬가 글자가 나타나는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로 글상자라고 하고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가로 글상자라고 하고요. 그 옆에 거에 마우스를 여러분 올려보세요. 지금 제 거는 마우스 포인트 큰 것 때문에 가리는데 세로 글상자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자를 보시면 글자가 그린 아트 하계회 해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가로 글상자가 필요해요. 가로 글상자.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엔터 두 번 쳤죠? 여기서 엔터 한 번, 두 번 치면은 여기 내려와 있죠? 네. 그래서 도형에서 가로 글상자 찾아서 클릭하세요. 클릭만 하세요. 클릭만 하시면 글상자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대충 좀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마우스가 십자 표시가 붙어 있죠. 마우스에 십자 표시가 붙어 있다는 거는 어딘가로 드래그해서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향으로 드래그를 좀 하고 우리는 글상자의 크기는 통일을 할 거예요.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려서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가로 글상자는요. 손을 놓자마자 여기 세로 중앙 가로 앞에 여기가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냥 보통 직사각형을 넣으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가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냥 보통 직사각형을 넣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아요. 커서 깜빡거리지 않죠. 이제 요거는 글상자 커서 여기 있죠, 여러분. 네, 이거는 커서가 없어요. 그런데 또 커서를 넣는 방법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가로 글상자라는 기능이 있는데 일부러 뭐하러 하시겠어요. 그쵸? 번거롭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어볼게요. 그린 아트 하계회. 네.
그린 다 붙였습니다. 아트 학예회. 자, 글자는 조금 이따 크게 이쁘게 만져줄게요. 자, 일단 글상자 안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음. 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상자와 제목들을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2023학년도라는 글자를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입력은 다 되셨는지, 글상자까지 입력 완료가 되셨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채팅창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어디서 막히셨다면 어디서 막혔는지 채팅에 또 써주셔도 좋고요. 자, 귀염둥이님, 심연이님, 김대감님, 지금 세 분, 자, 수업하시면서 채팅하실 수 있죠? 오케이, 확인 감사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글자를 좀 이쁘게 다듬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함초롬 바탕에 10이라는 글꼴. 이게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함초롬 바탕에 10. 그리고 글자는 검정. 아무 속성도 없는 그 검정이 기본 값이죠. 그러면 조금 이쁘게, 우리 교재에서는 이쁜 글꼴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크게 한번, 자, 여기 블럭 지정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실까요? 여기서 어떤 글꼴의 글씨체 뭐로 했는지, 여기다가 써드릴까요, 여러분? 자, 글씨체 써주세요. 1번 써주세요. 2번 안 써도 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글자 크기 뭐로 했고, 상자 크기 뭐로 했고, 상자 안에 있는 제목, 뭐로 했고, 어떤 거. 자, 이런 것들을 여기 메모에다가 써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이 메모를 받아서 참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관만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안 써드려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블럭 지정해 주세요. 블럭 지정해 주시고, 네. 먼저, 글꼴부터 바꿔볼게요. 네, 교재에서 나온 글꼴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글꼴은, 자, 내림 버튼으로 눌러서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클릭해서 쓰는 방법으로 찾을게요. 클릭해서 쓰는 방법으로. 자, 그래서 함초롬 바탕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까맣게는 아니고 약간 연파랑식으로 블럭이 됩니다. 여기를 클릭만 하면요. 그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의 이름을 한 글자만 쓰시면 그 글꼴에 해당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글꼴들이 모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글꼴로 할 거냐면요. 헤드라인. 예, 여기 함초롬 바탕에 눌러서 해. 네, 해라고만 써보세요. 헤어 할 때 해. 어, 해, 하늘에 떠있는 해 말고요. 어이해. 그러면 HY 헤드라인 M 요거 나와 있죠? HY 글꼴을 유튜브에서 쓰다가 저작권에 저기 한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HY가 붙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휴로 할게요. 휴로 쓸게요. 여러분도 혹시 지우시고 다시 쓰셔도 돼요. 휴로 하시고 휴먼 예체로 할게요. 네, 휴먼 예체. 휴가할 때 휴식할 때 휴를 쓰시고 휴먼 예체를 클릭을 할게요. 자, 해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요. 자, 내림 버튼으로 내려서 16포인트로 할게요. 16포인트. 네, 이거 누르셔서 16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상자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제 글상자에 대한 속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심연이님 집에 인터넷 라인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가끔씩 그러면 맞아요. 껐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음, 당황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글상자는요, 가로 글상자는, 100, 통일을 하겠습니다. 너비 125에 높이, 27로, 통일을 할게요. 자, 그러면 글상자를, 한글 할 때만 그래요. 희한하네. 파워포인트 할 때는 덜 그러세요? 왜냐면, 인터넷 창도 켜놓고 한글 프로그램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어, 켜서 같이 돌리는 거는 좀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약간 버벅일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사양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우리가 뭐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 같은 그냥 블로그 수업을 할 때는 큰 지장이 없지만 그 덩치가 이 프로그램이 덩치가 크거든요. 이게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인터넷도 함께 돌려야 되니까 컴퓨터가 좀 무리가 가서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응답이 없다고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 라인이나 또는 컴퓨터 사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자,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위에 보시면 글상자 관련 메뉴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거기 보시면 크기를 입력할 수 있는, 오른쪽에 창이 보이실 거예요. 자, 위에가 가로 방향이니까 너비 값이죠. 밑에가 세로 방향으로 줄무늬가 있죠. 그러니까 높이 값이죠. 그죠? 자, 그럼 가로 값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125. 자, 클릭하셔가지고 자, 125 써버리세요. 125. 네. 숫자 쓰실 때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125 이렇게 써버리시는 게 빠르겠죠. 위에서 1, 2, 5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음. 그리고 밑에 높이에도요, 27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종류. 자, 왼쪽에서, 자, 도형 윤곽선 찾으세요, 여러분. 도형 윤곽선 찾습니다. 도형 윤곽선. 왜 그러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 도형의 윤곽선이 보세요. 이렇게 삼중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중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윤곽선을 종류를 우리가 골라주려고 그래요. 자, 윤곽선 옆에 삼각형 버튼 누르시면요. 네, 목록 단추 삼각형 이거 있죠? 예, 누르시면 선의 종류라는 게 나옵니다. 선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선 종류를 아이고 제가 색깔을 바꿨네요. 검정 그대로 두시고요. 선 종류를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삼중선으로 줄이 3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삼중선, 선 종류에서요. 네, 그래서 요거 삼중선 눌러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삼중선을 맞춰봤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자도 이렇게 알맹이가 쏙 빠지듯이 크게 글꼴도 이렇게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글상자가 중앙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앙에 맞추는 방법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안쪽에 글자를 어떻게 꾸며볼 거냐면요. 네, 이쪽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 가운데가 알맹이가 빠지듯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 글씨체 여러분이 많이 써보셨을 건데 어떤 글씨체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 계세요? 네, 귀염둥이님 오셨어요. 네. 자, 요 글씨체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써보셨던 글씨체 중에 하나죠. 네, 궁서라는 글씨체예요. 궁서. 네, 요런 이제 요 붓글씨처럼 생겼죠. 그 추석 김정희 선생님의 궁서. 귀염둥이님. 김대감님도 정답. 네. 김대감님 한글로, 영어로 나왔지만 그게 궁서라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궁서라는 글꼴이죠. 네. 오타 괜찮습니다. 오타 상관없어요. 괜찮아.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자, 요 안에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 하실 건데, 안에 글자가 드래그가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냥 상자를 클릭을 해도 글꼴을 바꾸실 순 있어요. 예전 버전, 2010 버전 때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드래그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움직여 버린다. 그거는, 이유는, 네, 이 상자가 클릭이 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자, 그럴 때는요, 밖에 있죠. 여기 빈 부분을 클릭을 했다가, 다시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럼 커서가 여기 들어가죠.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보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글꼴 함초롬 바탕이라는 글꼴 입력하는 곳에 클릭해서 궁. 경복궁 할 때 궁 있죠? 자, 궁자만 한번 써볼게요. 궁. 그러면 궁서나 궁서체 보이십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여러분. 궁서가 들어간 아무 글꼴이나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요, 많이 크죠? 많이 크죠? 그래서 옆에 10.0포인트 거기에 보시면, 네, 48포인트로 해볼게요. 48. 48. 48로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할게요.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까지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제 거를 좀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요거랑 글자 사이를 한번 봐보세요. 글자 사이. 그리고 요거랑 글자 사이사이 간격을 한번 봐보세요. 자, 요거랑. 이거 글자 사이 간격이 그래도 조금 붙은 것 같긴 한데 얘는 글자 사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간. 요게 글자 사이 간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간. 자간이니까 글자 사이의 간격.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기본은 0이에요. 0. 요게 지금 우리가 글자가 커다 보니까 간격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간격이 이 글자를 보시면 이 정도가 기본 자간이 0이라는 값이에요. 근데 얘는 커다 보니까 사이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크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기본이 0인데 어떻게까지 설정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5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이를 좀 붙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를 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자 1번 양수값을 줘야겠다. 1번 아니 음수를 줘야겠다. 2번 양수를 줘야겠다. 어떤 숫자를 줘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붙은 게 음수고 안 붙은 게 양수죠. 기본이 0이에요. 기본을 0으로 생각했을 때 요 사이를 이렇게 좀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글자 사이 간격을 좀 줄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양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음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음수, 2번 양수. 기본이 0인데 0보다 더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0보다 더 좁혀야 되기 때문에 네 0보다 커지면 더 사이가 벌어지는 거고요. 0보다 작아지면 사이가 붙게 되겠죠. 그쵸? 네, 맞아요. 모두 정답. 네. 딩동댕. 네. 그래서 여기를 자간을 줄여줄 거고요. 예, 음수로 줘야 돼요. 음수로. 또요. 여기 보시면 글자가 여기가 가운데가 비었다 그랬죠. 가운데가 비었다 그랬죠. 이거는 글꼴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기능으로 하시는 거냐면 속성이라는 기능을 해서 속성에서 자, 이제 여기서 네. 외곽선이라는 속성을 주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안에가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간 여러분 자 또 한 번 질문 네 여기 보시면 요거 160%라고 써진 거 있죠. 이거는 질문 안 할게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는 자간이 아니고요. 이거는 행간이에요. 행간. 즉 뭐냐면 줄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요거. 그러니까 가끔 이걸로 이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줄 간격이고요. 이거는 줄 간격이고 이 사이는 뭐다? 자간이라는 거예요. 자간. 그러면 우리가 외곽성과 자간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 이 두 가지 속성 있죠? 이 두 가지 속성은 모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글자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를 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 다. 글자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 즉, 여기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자, 그린아트 학예회라는 글자를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 잡아주세요. 되셨어요? 그러면 네, 요거는요. 편집 메뉴로 돌아가셔야 돼요. 편집 메뉴에 글자 모양 위에 편집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편집이라는 메뉴를 눌러 놓으시고요. 네, 거기서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눌러 놓으세요. 글자 모양, 최종적으로 글자 모양을 눌러 놓으세요. 자, 눌러 놓으셨죠? 자, 눌렀을 때,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또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간 보이시죠? 자간 보이시죠? 네, 여기 자간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게 외곽선이에요, 여러분. 네, 요게 외곽선. 가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이시죠? 네, 여기가 자간을 쓰는 곳이고요. 여기가 외곽선을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자간에 너무 많이 주면은 완전 글자가 겹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간에 0을 지우시고 마이너스 10, 빼기 10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면 여기도 빼기 있거든요, 여러분. 빼기 10 또는 빼기 1, 0. 동선이 길잖아요, 그쵸? 빼기 마이너스 1, 0 이렇게 눌러버리는 게 훨씬 동선이 짧죠. 네, 그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외곽선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자간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주시고요. 네, 여기 외곽선 이것만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해 놓으셨어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에 외곽선 되셨죠? 네, 됐으면 설정 눌러 놓으세요. 자, 그러면 글자 사이사이가 좀 붙었지요? 네, 블록 풀어볼게요. 네, 붙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가 뻥 뚫려네요. 그죠? 잠시만요. 글자가 조금 흐리멍텅한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외곽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상자 자체 있죠? 이 상자 자체는 개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체. 자, 이 개체는, 자, 여기 가운데 정렬로 종이의 가운데를 맞출 수가 있다, 없다? 자, 상자나 개체는 이 가운데 정렬로 정렬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요 가운데 정렬은 텍스트 글자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자를 잡아서 이렇게 가운데 맞춘다는 거는 대충 맞춰지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옮겨보세요. 네, 이렇게 이 상자 테두리에서 클릭 한번 하세요. 테두리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 조절점이 상하 좌우 모서리에 조절점이 생길 겁니다. 그때 옮겨보시면 네, 이렇게 옮겨서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지 정중앙이다 아니다 여러분. 네, 정중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체는 가운데 맞춤을 어떻게 해준다고 했었을까요? 아, 기억나세요? 개체 속성. 개체 속성 기억나시죠? 네. 개체 속성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맞춰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개체 속성은, 네, 더블 클릭. 네, 무조건 더블 클릭이나 우클릭해서 개체 속성. 아시겠죠? 아니면 여기 메뉴에서 여기 도형 속성. 다 같은 거. 네, 그럼 우리는 편하게 그냥 더블 클릭을 할 건데요.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더블 클릭은 블럭이 돼버려요. 이렇게 조절점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더블 클릭이에요. 아시겠죠? 똑똑 더블 클릭. 자, 개체 속성이 나와야 돼요. 나오나요? 안 나오면요. 상자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똑똑 더블 클릭. 그러면, 네,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나왔나요? 네, 거기에서 기본 탭. 네, 기본 탭입니다. 여기 기본 탭. 우리가 바로 전 시간 목요일 날 했었어요. 한번 다시 하니까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기본 탭에서, 자, 가로가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왼쪽을 누르셔가지고 가운데, 가로 종이 또는 단위여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가로를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로 네, 맞춰주시면 돼요. 네, 여기 가로 종이 가운데 되셨나요? 네, 그리고 설정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종이의 정중앙에 맞춰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 여기 흥부와 놀부 같은데요. 그리기 마당이 흥부와 놀부 같은데 한번 그리기 마당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 걸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글상자 아래쪽에 할 거라서요. 자, 여기 우리가 커서를 놨던 곳에서 이따 어차피 여기다 글자 쓰려면 커서를 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깜빡깜빡 하는 게 뭐예요? 커서.
커서 자,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자, 이 표시가 나중에 여기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미리 내릴게요. 자, 그러면 파란색 문단보호가 있는 곳에 클릭을 하시면 맨 뒤에 커서가 클릭이 되죠. 거기서 엔터를 한 10번 정도 치고 내려올게요. 엔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쳐야겠네요. 10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10번. 미리 쳐놓을게요. 네, 여기 일시와 장소 쓸 때 필요하다는 얘기. GIT 아카데미 이것도 쓸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미리 쳐놨습니까? 그러면 네, 다시 이 부분에 그리기 마당을 삽입할 거니까 커서를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이쯤에 커서를 클릭을 할게요. 마우스로.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그리기 마당으로 가야겠네요. 그리기 마당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림이라는 메뉴로 가야 되죠. 그림. 음, 그림이라는 메뉴로 가면, 네, 그림, 그리기 마당 찾았습니다. 찾았나요? 그림이라는 글자를 누르고 그 밑에 그리기 마당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흥부와 놀부라고 검색 한번 해볼까요? 여기 찾을 파일 검색하는 곳에요. 흥부와 놀부. 없는데요? 없네요. 자, 붙여도 안 나오고요. 띄었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흥부와 놀부 찾았는데 있으신 분, 2010 버전에는 있어요. 2016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전부 다 거의 2020 버전인데요. 김대감님 있나요? 흥부와 놀부? 있어요? 자, 여기 클립아트 다운로드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립아트 다운로드로 가서 흥부와 놀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클립아트 다운로드. 자, 그러면 한컴 에셋이라는 에셋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마트 같은 그런 곳이에요. 마트. 그래서 글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또는 그리기 마당 같은 거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네, 여기서 검색해 볼게요. 야, 여기 검색창에서 흥부와 놀부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붙여서 검색해 볼게요. 나오네요. 흥부와 놀부를 다운로드 해서 써봅시다. 자, 붙여서 썼어요. 저는 여러분도 흥부와 놀부를 그냥 붙여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한컴 에셋, 즉 한글과 컴퓨터 회사 서버입니다. 서버에서 찾아낸 거예요, 지금 옛날 거.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고요. 우리 컴퓨터로 내려받을 거예요. 예,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했어요. 그죠? 내려받을 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거 눌러놓으세요, 여러분. 눌러놓으세요. 음. 내려받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확인 누르시고요. 네, 한컴 에셋이라는 창은 닫아버리겠습니다. X로 닫아버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려받은 곳에 아래쪽에 그리기 조각인지 공유 클립 아트 쪽에 흥부와 놀부가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넣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넣기 누르시고 적당하게 여기서부터 자, 드래그를 이 상자의 밑에부터 오른쪽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귀엽다. 자, 되셨나요? 자, 밑에가 요만치 남았습니다. 요만치 남아서 여기다가 우리가 요것들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기 마당의 크기도 우리가 통일을 해볼까요? 그리기 마당의 크기 125에 80으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그리기 마당은 홍보와 놀부죠. 놀부인데요. 크기는 125에 80으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기 마당을 클릭하면 역시 그리기 마당 관련 메뉴, 리본 메뉴가 쫙 나타나 있죠. 네, 거기에서 크기라는 부분 있죠. 위에 가로, 위에 크기 125 클릭해서 125 써주고요. 밑에 세로에 클릭해서 80이라고 써주겠습니다. 125에 80 썼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네. 그리고 나서 이 그리기 마당도 가운데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딱 봐도 가운데 정렬이 비활성화 됐죠? 정렬하는 부분이. 역시 개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운데 정렬이 아니 됩니다. 똑같아요. 가운데 정렬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개체 속성. 네, 개체 속성. 그러면 개체 속성은 무조건 개체에서 더블 클릭, 똑똑 더블 클릭. 자, 여러분. 자, 개체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요. 개체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한번 다시 여러분은 해놓으세요. 자, 개체 속성. 개체 속성으로 가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우클릭을 하셔서 개체 속성으로 가면요. 기본 탭에 위치를 해야 똑똑. 기본 기본 탭에서 어디를요? 가로의 가운데를 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가로 가운데. 가로 종이의 왼쪽, 기본이 왼쪽이거든요. 여기를 가운데로 해주고 그리고 설정 모든 개체 똑같아요, 여러분. 뭐 차트, 사진, 뭐 그리기 마당, 동그라미, 사각형, 글상자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 연사 강력하게 개체 속성에서 가운데로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가운데 맞췄고요. 얘를 마우스로 건드려버리면 또 위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가운데 정렬은 또 해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시 가서 한 번 더 가운데로 해주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럼 요번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일시, 장소, 자, 이거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커서가 좀 더 부족하네요. 밑에 공간이. 그러면 여기 맨 밑에서 엔터를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엔터를 치고 조금 더 내려올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엔터 치고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네, 엔터 표시, 파란색 표시가 보일 거고요. 여기 발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쓰겠습니다. 일시, 땡땡. 자, 쌍점, 요거 쌍점이라고 하죠. 네, 요겁니다, 여러분. 네, 요거 위에 거가, 네, 밑에 거는 반쌍점이라고 하고요. 위에 거가 쌍점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가 필요해요. 자, 이 쌍점은 Shift 누르고 누르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보통 맞춤법은요, 이런 쌍점이나 반쌍점은 앞뒤로 한 칸씩 띄워주는 게 맞춤법이에요. 이거 쓰기 전에 한 칸 띄고, 이거 쓰고, 그리고 또 한 칸 띄고. 네, 그래서 거기는 쌍점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로 한번 해볼게요. 2023년 2월 금요일이 24일이네요. 24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0시에서 시간 표시할 때는 쌍점을 안 띄우는 게 맞고요. 12시. 자, 제가 요거까지 써버리고 확대시켜 드릴게요. 역삼문화센터 세미나실. 자, 이렇게 천천히 입력을 해주세요. 네. 천천히 입력해주세요. 뭐, 시 장소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쓰시기 나름이고요. 네, 다르게 쓰셔도 뭐 상관없으시고요. 자, 천천히 써주시고요. 자, 입력 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축소하고 진행할게요. 자, 김대감님, 귀염둥이님, 그리고 시청 중이면서 같이 하시는 우리 문윤실님도 다 쓰셨겠죠? 그쵸? 타자 좀 빠르신 것 같던데요. 심연이님은요? 우리 심연이님도 타자 좀 어느 정도 치시는데? 갑자기 또 꺼졌나? 자, 진행할게요. 자, 갑니다. 네. 그리고 엔터 세 번 칠게요. 왜냐면 여기 밑에 GIT 아카데미 요거까지 써버리려고요. GIT 아카데미가 이게 이름이 없어졌거든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GI 에듀테크. 자, GI 에듀테크라고 써볼게요. 네, 이렇게 GI 에듀테크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 두 번 내렸죠? 두 줄 비어있죠? 두 줄 비어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네, GI 에듀테크라고 입력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